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 아까 앞서서 이제 그 국내 수출 대형 우량주를 또 말씀해 주긴 했는데 바이오 기업 언급해 주시면서 몇 가지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들은요, 네. 매수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절대 추천 아니고. 네, 추천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저 나름대로 공부했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얘기한 게 꽤 방송국에서 한 것들이 많이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바이오 주식을 먼저 하면서 크게 수익을 내면서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박살이 나면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질 만큼 큰 수익을 좀 냈었어요, 사실은요. 네.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 아까 mRNA 관련해가지고 원료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가 ST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아 소시오 계열사죠. 네. 근데 이제 이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나 이익은 나는데요. 뭐 매출이나 이익을 봐가지고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데 주목을 해서 보시면 과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초기화 때 주가 2만 원대에서 꼼짝 안 하다가 36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제가 바이오 첫 신노타가 셀트리온에서 나왔는데요. 그런 어떤 시장 초기다. 또 RNA 그 치료제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죠? 임상. 네. 1, 2, 3. 무료 임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임상을 하려면 임상 환자 모집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표본이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를.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임상했었던 데이터가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환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이미 상용화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밝혀진 게 다 나오니까 네. 그 백데이터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 시장이 앞으로 치료제 시장으로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알테오젠입니다. 네. 예, 라이센스 아웃을 한 8억 이상, 8조 이상을 이제 했었던 회사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시선을 끌었던 거는 할로자임하고 더불어서 글로벌하게 딱 두 군데만 갖고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지금 발음이 좀 그랬었는데. 어렵네요, 용어가. 네, 그게 뭐냐면은 정맥 주사를요, 피하 주사제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항암제 투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게 되려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몇 시간씩. 그거 그냥 엉덩이 주사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편해지잖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편의성, 안전성 이런 것들이 좀 검증이 되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쪽에 대해서 수요는 꾸준하고요. 임상에서 이제 특허 사용 관련된 걸 보니까 이쪽이 지금 머크가 이쪽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 밝힌 거는 4군데하고 물질 이전 계약을 했고요. 6군데하고 컨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없었던 건 코로나 셧다운 여파로 접촉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그 CBO라고 해서 이런 라이센스 아웃 관련 비즈니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1차에서 대박을 터뜨려 주시고 스톡옵션 행사하시고 퇴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미국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대체해 주실 분이 없었는데 올 4월 달에 아마 그 아스트라제네카 출신 그 분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속도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도 꽤 큰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 추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르가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이 통증 완화제 뭐 이런 소염제 이런 거에도 개별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조금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외에 아일리아 시밀러 뭐 ADC 항체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더 갖고 있는 회사래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의료기기 쪽에서는 얼마 전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는
그 5월 19일 날 메가카티라고 해서 무릎연골 치료기기 임상 결과가 발표났습니다. 의료기기 때문에 이걸로 임상은 끝났고요. 다음 달에 이제 그 식약처에 품목 승인 신청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돼서 승인이 나면은 제품화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릎 연골을 갖다가 재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얼마 전에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대조군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그 미세천공술이 일반적으로 초기 환자들한테 쓰는 건데,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5%, 13%에서 15% 정도 더 그 잘 나왔고, 그 통계적 신뢰도, 그러니까 유의성이 99.94%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주가는 그거 나온 날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세론 뉴스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통계적인 해석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이제 솔직히 통계를 잘하는 건 아닌데 어설프게 대학원에서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선에서 제가 논문을 또 통계로 썼기 때문에 아는 선에서는 그게 아니라서 회사에다가 직접 확인해 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서는 유의성이 있다. 강점은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나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그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것 가격 대비 한 절반값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상 치료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정상 생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로 다른 것 대비해서 한 반 이상 세이브가 된다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도 갈 거고 FDA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이쪽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CICC라고 중국 최대 투자 회사입니다. 거기하고 합작 회사를 지금 중국에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에 런칭을 할 거고요. 중국은 24년부터 매출이 나올 건데 메가덤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 이식제를 하는데 그게 아마 중국에서 24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 3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메가카티도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를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네. 이오플로우라고 있습니다. 네.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인슐린 패치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투여제입니다.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펜이나 주사제로 자기 이제 무릎이나 이런 데를 찔러가 하루에 한 3-4번 찔러가지고 이제 인슐린을 이제 투여를 해야지 생활이 가능하신데, 그 중에 1형 당뇨병자들 같은 경우는 자가적으로 인슐린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투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에 4번씩이 말이 쉽죠.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노출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은 글로벌에서 2번째로 만들었고요. 글로벌 1위는 인슐렛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고요. 이 회사는 2번째로 만들었고, 이거는 일주일에 2개 쓰면 됩니다. 붙여가지고 생활하는 거고요.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2개면 되고요. 식약처에서는 승인 받았고, 유럽 EMA, 유럽 식약처에서도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제 FDA 승인 신청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오전 계약으로 해서 5년에 2,500억 정도 유럽, 동남아, 중동 쪽에서 이미 수주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양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산 테스트, 곤지암 공장에서 지금 한 7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장을 만드는데 자동화, 거기서 테스트 중이고, 그거 되기 시작하면은 하반기부터 매출 나갈 거고, 올해는 작년에 매출 한 10억, 올해는 100억, 내년에 400억, 이제 후년에 700억,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가 있거든요. ABL 바이오는 그 이중항체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중항체라고 해서 여기는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그랩바디 I 해서 면역항암제, 그 다음에 그 BBB 셔틀이라고 그래가지고 뇌 질환, 뇌벽 투과하는 기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I가 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초창기 때 그 미국에 있는 콤패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에 한 4억 불 정도로 해가지고 그랩바디 T에서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 한 게 있는데, 그게 요번에 아스코에서 초록이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담도암 이상 중간 발표에서 현재 기존의 경쟁 약물 대비 가장 획기적으로 나왔습니다. ORR이라는 게 이제 관해, 그러니까 암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그게 40%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 해가지고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그게 이제 이상 끝나고 라이센스 아웃이 되든 아니면 그 다음 단계 가면 당연히 거기서도 이제 마일스톤을 받고요. 올 1월 달 19일경에 그 사노피하고 1조 3천억짜리
그 그랩바디 B를 적용한 ABL301이라고 해서 파킨슨병 치료물질하고 이 플랫폼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억을 수령을 했고요, 3월 달에.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이게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계약금이 못 받는다. 계약이 가짜다. 계약이 깨졌다. 일상을 지나가 2억이 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1분기 보고서에 돈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됐고요. 계약금은 24년까지 해서 분할 인식이 될 겁니다. 3년에 걸쳐서. 그리고 일상을 여기가 주도하는 게 맞는데요. 그 CNS라고 그래가지고 뇌 중추신경계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는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임상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하게 된 그 베이스는 써노피하고 계약을 바로 해버린 게 아니고 1년여에 걸쳐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해가면서 걔들 요구에 대응을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임상을 좀 빨리 가기 위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고요. 일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540억 원이 마일스톤으로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그 비용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나온 게 많이 들어가야 200억 안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들여가지고 자기네들 임상 노하우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 일상 끝나고 나면 이상 들어갈 때 또 마일스톤 또 받고, 그때부터는 사노피가 주도하는 거니까 그거 기대해 볼 수 있고, 아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뇌 질환 관련돼서 약을 개발하는 쪽은 누구하고도 그 플랫폼을 가지고 또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이 있을 것 같고, 제가 회사에다 문의해 보니까 실제로 여러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바이오젠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두카누맙 성분을 가지고 아두헬름인가 알츠하이머병 관련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치료제가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약물 효과가 입증이 덜 됐어요. 근데 약이 없다 보니까 조건부로 낸 거예요. 임상 3상을 한 번 더 하는데 조건이 용량을 키워가지고 하되 그걸 가지고 안정성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약효를 입증해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만큼 이쪽에서 시장이 이 BBB 뇌벽 투과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동사가 가진 기술이 그 바이오젠이 채택했던 기술 대비해서 최소 뇌벽 투과율이 4-5배 이상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내가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축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했던 부분이 만약에 틀린다 싶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팔 의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오는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요 종목들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좀 많이 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가 좀 이렇게 어떻게 그 근거가 그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생각보다요. 우리나라 바이오를 좀 폄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증권 시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실패한 거, 외국에서 실패한 거 들여다 놓고 그거 가지고 임상을 다시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주가를 막 10배 올려놓고 어느 날 보니까 한 방에 날아가고 맞아요. 이런 것들도 수두룩했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증권시장에서 보여준 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자들이 많이 출연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에서는 글로벌 1위예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즘 주가 노이즈는 있지만, 주식에 대한 노이즈는 있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어쨌든 글로벌 1위입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그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고 거기서 붙이는데 그 기술 전 세계에서 2군데밖에 없습니다. 개발한 데가. 인슐린 펌프 만든 회사도 아까 이오플로우, 그것도 인슐렛하고 그 2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조그만데 아직은 돈을 못 챙겼는데, 아직 확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 포텐셜을 가지고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사실은 한 번 정도는 대박이 날 수 있는. 특히 저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지금 뇌벽 투과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부작용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투과율이 그렇게 높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건 사실 엄청난 포텐셜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바이오의 미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또 지금 대통령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야 정부에서 집중 육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메모리 글로벌 1위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쪽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2위잖아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글로벌 1위가 우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2위, 4위, 7위인가요? 네, 맞아요. 글로벌 빅 그 메이커를 지금 3개나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양극재 업체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가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바이오가 보여준 게 주가의 모습이라든지 행태가 좀 그랬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그렇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은 의외로 커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